다음 소식입니다. 3조 원 규모가 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이 이달에 선고될 예정인데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 GM을 비롯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수십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 결과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명호 기자. 네, 기아자동차입니다. 네, 박 기자. 우선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7일에서 연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 통상임금 소송으로 최대 규모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대한 판결문 등 작업은 끝났지만 원고 목록 확인 등 오류를 확인할 것들이 많다며 한 차례 더 최종 변론을 오늘 17일 진행하고 선고일을 정하기로 변경하긴 했는데요.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세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 2011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에 최대 3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상여금에 대한 소급액 6,900억 원을 노조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여금에 대한 소급액도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 증가 금액까지 고려하면 최대 3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 2조 7천억 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소송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더라도 재판부가 소급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느냐, 이게 또 핵심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아차가 노조원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재판부가 소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느냐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정한 신의칙 적용 원칙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두 번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추가 임금 청구 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아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월 급여의 750%까지 정기 상여금을 지급했고, 최근 사드 보복 여파에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경영상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결과에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아차 소송과 비슷한 가브로토텍 사건에서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근거로 소급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만도, 한국GM 등 많은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비슷하게 이 신의칙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산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산업계 전체에 약 38조 원 이상의 추가 임금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명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